그냥 개인적으로 방문했는 거는 여러 번 있는데 이 강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훌륭한 교수님하고 훌륭한 학생들 앞에서 조그마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하나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우리 성균관대 특채로 내년 3월 1일자에 우리 김장수 박사님이 내년에 우리 성균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김장수 박사님은 우리 카시트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학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을 또 우리 성균관대에 오게 돼 있어서 올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카이스트에서 또 유능한 그 학생을 또 키워서 또 좋은 대학교에 우리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할 제목은 그냥 노다이스 컨젝션인데 그냥 쭉 풀었으면은 재미없어가 컨젝션을 붙이면은 또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 미해결 문제, 또 난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조금 확률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거죠. 풍기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저런 구절을 했는데, 저거는 상당히 유명한 말 같은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 왜든지 간에, 2000년 초에, 1900년 초에, 퀀텀 시리 쪽, 퀀텀 메카닉스에 관련된 그런 아인슈타인의 현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톡을, 대충 이렇게 진행할까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관심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수학적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학을 전부 다 수학하는 학생들이고 교수님들인데 그냥 대충 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루는 스페이스 상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같은데 그냥 스페이스에 n 개의 점이 있다, 3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3점을 어떻게 에버리징 하겠냐 하는 문제를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그럼 조금 다음 슬라이드나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상당히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디파인 하려고 하는 문제는 또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죠? 평면에 예를 들어 3점이 있다. 그러면 3점을 다 더해서 3을 나눠버리면 산술 평균인데 그런 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구라든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다양체 또는 매트릭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디파인 하겠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간단한 최적화 문제죠. 리스트 스퀘어 민인데, 그냥 디스턴스를 스퀘어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게 이제 스탠다드 메소드라지인데, 이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카타민도 될 수 있고, 그냥 대충 센터 오브 그래비티, 또 센터 오브 매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이게 어디에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어플리케이션이 보면은, 이미징 프로세스인데, 특히 그 MRI, DT-MRI죠. 디퓨전 텐서 MRI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게놈이라 그러니까, 게놈이가 지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DNA 에버리징 하는 그런 쪽에서도 나타나는 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노다이스 컨젝처가 어떻게 나왔냐 하는 이야기는 제일 세 번째 이제 주요 분야 중에 한 포인트가 이제 확률 개념에서는 큰 수의 법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쉬운 이야기부터 하죠. 처음에 우리 권 교수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좀 쉽게 초반에 했다가 뒤에 좀 어려운 문제 끌려가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수라 그러면 실수, 양의 실수. 그 두 수가 있으면은 대충 평균을 내는 거는 대표적인 게 산술 평균, 조합 평균, 기하 평균, 이런 개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닉이 뭐냐 그러면은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부등식, 뭐 이걸 가지고 많은 부등식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 그죠? 근데 옛날 그리스 시일 때부터 뭐 이런, 평균 문제는 있어 왔다 이거죠. 대충 미래 한 11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산술 기하 조합 평균 또는 골든미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뭐 생각보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기하 평균입니다. 루트 AB. 루트 AB를 왜 기하 평균이냐 하는 거는 대충 이런 유클리드 북에 보면은, 직사각형에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B다. 그럼 사각형의 면적은 AB다. 이 사각형을 에버리징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X, 또 한 변의 X잖아요. 그죠? 그건 X제곱이다. 그 X제곱이 이퀄 AB를 딱 놓고 보면 루트 AB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게 이제 기하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 몰랐어요. 한 3년간 이 문제, 이걸, 기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루트 AB를 갖다가 기하 평균으로, 기하라 하는 용어가 왜 들어갔는지. 산술 평균은 그냥 점수 한 5과목 시험 쳐서 평균이 얼마나 가면, 배에서 오로 나누면 산술 평균 하는 개념은 제가 와닿는데, 이 루트 AB를 왜 기하 평균으로 부르느냐 하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대충 에버리징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중에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 특히 양의 실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균들은 지금까지도 연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 넘버 시리의 그 일리틱 인테그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디 쪽에 관계되어 있는 하면은 민 이투레이션. 다시 말하면 1, 2가 주어졌다. 이 프로세스를 왜하는 하면 1, 2를 산술 평균 내고 조합 평균을 낸다. 또 이걸 같은 방법을 하면은 이 반복해서 하면 수렴하는데 똑같은 점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스퀘어 루트 AB거든요. 반대로 1, 2를 갖다가 하나는 산술 평균 내고 하나는 기하 평균을 내보자. 그럼 이게 일을 하면은 똑같이 수렴한다 이거.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뭐냐, 수렴한다면은 그 값이 뭐냐 하는 게 또 따지는 문제가 또 다른 수학적 문제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일리틱 인테그랄로 하는 게 가우스 평균입니다. 가우스 평균. 그래서 칼슨 카르모는 또 다양한 타입의 평균을 해서 이터레이티브를 시키는 거죠. 한 문제 관심 있으면 학생들이 이 칼슨의 사이언 리뷰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양의 실수 개념을 조금 수학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첫 번째는 그냥 실수 개념을 그냥 RN으로 그냥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는 곱에 대해서, 컴퓨터니까, 난-컴퓨터하면 이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 난-컴퓨터 엘지브라를 보내는 게 행렬 엘지브라입니다. 행렬. 그러면 이제 양의 실수 개념을 어떻게 행렬의 양의 개념을 보겠냐 하는 것의 대표치가 나타나는 게 이제 positive definite matrix입니다. 그 행렬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밑에 보면은 행렬이 허미션이다. 그러면은 A에 스타에서 A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허미션 매트릭스의 이제 펀더멘털한 시리가 그냥 대각화 가능하고 항상 아이겐 밸류는 리얼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일라인 아니면 이항인 리니어 엘지브라 코र्스 때 다 아는 얘기죠. 파지티비티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가지니까 양의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걸 이제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 부르자. 그럼 자연스럽게 파지티비티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파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 이제 공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가집니다, 사실.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피직스, 통계,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매스매틱스. 보통 응용적 한다면, 난리니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리니어로, 리스트릭션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메소드가 행렬이죠, 행렬. 리니어. 이런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제, 통계학 쪽에서는 코베넌트 매트릭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서치 스페이스의 엘리멘트 나타나고, 그 다음에 머신 러닝에서는 커널,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퀀텀 인포메이션에서는 덴시티 매트릭스로, 또는 레이더 이미징에서는 데이터 포인트로, 또 메디컬 이미징에서는 텐서
디퓨전 텐서로. 상당히 다양한 공학적, 응용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approximation, 그 다음에 interpolation, 그 다음에 filtering, 그 다음에 estimation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averaging인데 역시 averaging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veraging 하는 게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의 집합을 생각합니다. M by N, 픽스드 시킨, 사이즈가 픽스된 그런 M by N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 다 모여라. 원디멘전을 같으면 양의 실수 다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리마리안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레이스 매트릭인데, 리마리안 지오메트리는 설명을 굳이 안 했습니다. 그냥 두 포지티브 A, B에 대해서 이 디스턴스는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다 I라고 하는 거는 I 번째 아이겐밸류고, A 인버스 B 하면 역시 포지티브 아이겐밸류를 가집니다. 그래서 M의 포지티브 아이겐밸류를 넣어서, 그 다음 러브를 취합니다. 스퀘어에서, 썸에서 2분의 1로 취하는. 이게 이제 트레이스 매트릭인데, 이 트레이스 매트릭을 가진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 다 모아는 집합 P가 실질적으로 뭐가 되느냐.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시메트릭 스페이스인데 특히 커비치가 네거티브한 거. non-positive한 거, 그죠? 그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가 이게, 정수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정수는 대충 양의 개념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걸 행렬로 옮기면, 마들러 폼이라든지 이런 시리가 이 행렬 스페이스,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 스페이스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매트릭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포지티브 리얼에서 보면은, K가 디멘전일 때, 그럼 저기 디스턴스가 뭐냐? 그러면, 로우 값을 취해서, 에서 절대값을 취하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매트릭을 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두 실수의 디스턴스는 그냥 유클리드된 디스턴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양의 개념에서는 이 유클리드된 디스턴스를 가져버리면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컴플리트니스가 부서집니다. 양의 실수에 대해서, 두 점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트릭팅, 유클리드 메저를 재면은 컴플리트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매트릭을 하면 이제 컴플리트가 살아나는 거죠, 사실. 그런 쪽에서 중요한 모델이다. 왜냐면 이간에 이 리마리안 트레이스 매트릭이 아주 이 5가지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마리안 매트릭에 대해서 두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에 대한 미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생각하면 산술 평균 같으면 그냥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리마리안 트레이스 매트릭에서 미드 포인트가 정확하게 매트릭스 지오메트릭 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A 샵 B인데 A 샵 B가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써야 있죠. 그 실수 AB가 두 개, 실수 같으면은, 양의 실수 같으면 정확하게 루트 AB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오데식이 유니크하다 하는 이야기죠. 지오데식 하는 거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곡선들 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랭스가 제일 작아지는 거. 그런 측면은 유니크하다 하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스페어 같은 데서는 유니크네스이 부서지죠. 북극과 남극점을 지나는 최단거리 지오도식은 무수히 많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유니크하게 결정되고 저렇게 포뮬러도 나와 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콩그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 다음에 인버전에 대해서 아이소메트리다. 그 다음에 모노토니시티가 A가 B보다 적고 C가 D보다 적으면은 A 샵 TB도 C 샵 T보다 적다. 그래서 이 오다가, 행렬상의 오다가 A가 B보다 적다 하는 정의는 B에서 A를 뺐을 때 이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다. 다시 말하면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난 네거티브다. 이런 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니퀄리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N개의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에버리징 하겠냐. 가장 최적한 방법으로. 이 최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족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하적인 리만 앤 트레이스 매트릭을 이용하면은 이변수에 대해서는 그냥 2개짜리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3개짜리, 4개짜리 N개가 있을 때 어떻게 에버리징 하겠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서제션이 이제 이렇게 심플한 최적화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ARG 미니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A1부터 AN이 주어졌고 X를 인풋합니다. 그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재서 썸을 합니다. 그럼 이거 실수값이에요. 그죠? 이 실수값이 미니마이즈 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모아라 하는 이야기죠. 이 objective 펑션이 summation of 이게 objective 펑션입니다. 그죠? 이 objective 펑션의 미니마이즈를 다 모아라. 최소 밸류 되는 값을 다 모아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set이 될 거고, 이 공집합도 될 수 있고, 뭐 미니마이즈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리만의 트레이스 매트릭을 재면 항상 유니크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게 이제 알려져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좋은 N개 포인트에 대한 에버리징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2005년하고 2006년에 저분들이 제시를 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민입니다. 리만의 트레이스 매트릭에. 그래서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념이 살아있었는 거죠. 원래 카타한부터. 카타한 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카타한부터 해서. 카타한은 어떤 걸 제시했냐 그러면은, 리만의 매니폴드 상에서 상당히 데이터들이 조그만 근방에 있으면, 컨벡스 스포 안에 있으면은, 이제 미니마이즈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1977년도에 헤르먼 칼츠죠.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일반적인 프로바빌리스틱 미인을 갖다가 정의를 했는 거죠. 웨이티드 버전에서. 그래서 여기서, 웨이트를 걸어주고,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유니크하게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민 또는 칼치 이름을 따서 칼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상당히 내추럴한 그런, 최적화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모노토니스틱 컨젝처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04년도에, 그럼 행렬,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 3개에 대한 에버리징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걸 처음 제시했는 분들이 이제 저 3명의 저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3점이 있으면은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죠? 3점 A, B, C가 있으면은 삼각형. 그럼 A와 B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곡선이 있죠. 그 다음 A와 C, 그 다음에 B와 C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다시 말하면은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이 나옵니다. 그죠? 오면은 그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의 각 변에 중점을 잡아요. 미드 포인트가 있으니까. 미드 포인트 3점을 잡으면 똑같이 삼각형이 생기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럼 이게 실제로 수렴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로 유클리디안 플레이에서 평면에서 3점을 놓고 중점을 다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아이디어를 여기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수렴성을 증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부르기로 ALM 민이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뭐냐. 그 ALM 민에 대한 프로퍼티 10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ALM 액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바티하고 홀브룩 하는 분이 그러면은 이 리스트 스퀘어민에 대해서 ALM 폴랍 여기까지를 만족하겠느냐 하는 걸 이제 던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막 계산해 보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각 변수의 베리어블이 부등식 관계가 있으면은 해당되는 칼출 평균도 역시 부등식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AI가 BI보다 적다하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BI에서 AI를 뺏는 게 positive semi definite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걸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서 사실 맞다고 했는데, 뭐 컴퓨터로 맞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맞다는 이야기 뭐 하죠? 수학적으로 프루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이 컨젝처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리스트 스퀘어미 이거잖아요. 이 리스트 스퀘어미는 이렇게 디파인 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리만 디스턴스에 대한 이야기지 부등식 이야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성립하더라. 컴퓨터로. 이 오더하고 이렇게 두 행렬의 오더하고 지하매출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아무 관계 없지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컨젝처는 네거티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기하적인 측면에서 나온 게고, 하나는 부등식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아무 만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기하평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ARM 액시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되는지, n 베리어블 변수에서 그냥 값인데, 디파인드 함수인데, 이 10가지를 만족하는 게 이제 ALM 액시움입니다. 앤더 리 마티아스 이런 분들이 아까 트라이앵글 이 중점을 가지고 만드는 평균이 10가지를 만족한다. 그래서 n 개 베리어블의 파이티 데피니트 행렬에 대한 기하 평균은 최소한 이 10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람들 액션이죠. 보면은 네 번째가 이제 모노토니시티죠. 항상 모노토니시티를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버전에 대해서 인베런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관심 있는 게 하나는 상수평균이고 제일 왼쪽 거는 조합평균이죠. 그죠? 이 부등식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 10가지 정도 액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젝처가, 모노토니시 컨젝처가 풀려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도, 오케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만약 ALM이라고 하는 평균이 그 사람들에서 만드는 거 있고, 컬처면이 있다. 컬처면도 만약에 10가지 평균, 10가지 프로퍼티 만족하면 같겠냐 하는 문제잖아. 그죠? 이렇게 있으면 문제다. 그죠? 실질적으로 아니다. 그런 거죠. 좀 넥스트 슬라이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노토니시 컨젝처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는 기하적인 측면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행렬 부등식에서 나온 문제인다. 그죠? 이 절대로 이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풀렸어요. 뭐를 이용해서? 이 스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두 가지 메소드로 해서 풀었습니다. 프로바빌리티 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랜덤 베리어블 시리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자, 다시 한 문제로 복귀해 봅시다. 하나는 리마니안 트레이스 매틱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민을 디파인 했고, 하나는 그 리스트 스퀘어민에 대해서 행렬 부등식에 관계되는 모노토니시 컨젝처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모노토니시 컨젝처를 결국은 뭐로 풀었느냐? 확률론을 이용해서 풀었던 얘기죠. 여기서 확률론이 왜 나오냐 이 얘기죠. 확률론.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죠? 보면은, 스톰이 했는 결과에, 대표적인 게 조금 더 다시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죠? 대충 표본 평균 개념이 있고, 모평균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수해서 이제 큰 수의 법칙을 보면, 그거를 manifold valued 또는 metric space valued 랜덤 베리어블로 확장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MPC 스페이스입니다. MPC 스페이스, MPC는 뭐냐? Non-positively curved metric space입니다. 그럼 complete metric space가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이냐? 두 개의 의미에 주어진 XY에 대해서 항상 뭔가 있어야 된다. M이 뭐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저 부등식이 이제 눈에 막 보라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단지 저 부등식 하나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는 거죠. M이. 저게 과연 뭐냐? 그래서 왜 되니까 책에 찾아보면 이건 잘 알려진 스페이스다. 예를 들면 캡자로 스페이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헤더마다 스페이스 또는 브레티츠 스페이스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이죠. 이그젠플이 뭐냐?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 저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 그 디스턴스를 그냥 우리가 인더 프로덕트에 놓고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주면, 그 다음 또 제너릭 트리, 이거는 DNA 시퀀스의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죠. 그 다음에 부분넷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덕트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트로프 리미트도 생각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다양한 스페이스가 저 MPC 스페이스가 됩니다. 근데 힐버트 스페이스가 하나 이그젠플 된다 하는 포인트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MPC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항상 뭐냐 하면은 알려진 게 두 포인트 XY 있으면 항상 그 두 포인트에서 만들어지는 미드 포인트, 지오데식 미들이라 그러죠. 예, 기하 중점이 항상 유니크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있으면은 두 점이 있으면은 미드 포인트가 있고, 요 두 점을 생각하면은 또 미드 포인트 있고, 미드 포인트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다이렉트 파워 같은 개념이 생기죠. 이제 하나 보면은 곡선 하나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컴플리트니스에서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에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보면 미니멀 지오데식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지오데식. 다시 말하면, 제로원 인터벌에서 저 매트릭 스페이스 M으로는 펑션인데, 그냥 보내는 값 두 개의 디스턴스하고 보내기 전에 디스턴스의 비율이 타임의 디스턴스의 절대값 그걸 꼴을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거진 대다수의 어떤 전통적인 전형적인 리얼 밸리드 클래시컬 프로블럼들이 리얼 밸류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입니다. 그죠? 모든 상당히 많은 어널리시스 프로블럼들이 리얼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리얼 밸류도. 그런 문제들이 잘만 이래 옮겨지면은, 하다마다 매트릭 MPC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확장하면 이제 페이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컨벡스 어널리시스라든지, 우리가 보통 컨벡스 펑션, 실수의 컨벡스 펑션, 그 다음에 메저 테오리, 아까 쌤하고 이야기했지만, 옵티멀 트랜스포 테오리, 최적화 문제, 매트릭 지오메트리, 에버리징.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웰브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스퀘어 대신에 1을 넣습니다. 엘론 디스턴스 미니미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이런 문제들. 상당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문제들을 갖다가, 거리 공간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페이스다. 이렇게, 저는 여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MPC 스페이스상에서 두 점에 대한 미인을 이제 디파인 하는데, 그냥 내추럴하게 XY가 주어지면은 XY의 미드 포인트는 그냥 X 샵 Y로 넣고, 그 다음에 타임 T에 대응되는 그 X 샵 TY라고 이렇게 디파인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특별히 RN에서는 X 샵 TY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X와 Y를 연결하는 선분에 있는 점입니다. 그죠? 컨벡스 컨비네이션입니다. 그죠? 1-T times X 플러스 TY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분의 파라메트리제이션. 선분이. 그게 이제 MPC 스페이스 가면 이렇게 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티브 데피니트 행렬에 대해서는 두 점 A, B에 대해서 gamma T라고 하는 게 A 샵 TB. 앞에서 정의한 A 샵 T로 나타나더라 하는 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미 파라렐로그램으로 가보냐. 아까 MPC 스페이스를 결정짓는 부등식 하나가 있었죠. 그 부등식 결국은 뭐냐? 이게 세미 파라렐로그램 로입니다. 자, 세미 파라렐로그램 로가 뭐냐 그러면은 주어진 두 포인트 X1, X2에 대해서 뭔가 존재해야 되겠죠. M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어떤 M이냐? 모든 X에 대해서 이 평형 사변형을 X1, X2가 주어지고, X가 주어지면 평형 사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평형 사변 딱 생각하면 변이 4개 나오죠? 1, 2, 3, 4. 그 다음 대각의 변이 2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이드면에, 그죠? 길이를 제곱합니다. 제곱했는 결과하고 이 대각의 길이를 제곱했는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이 평형 사변형 법칙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평면에서 잘 알려진 얘기다. 그죠? 그거를 부등식으로 하는 부등식으로.
이게 세미파랄렐로그램. 다시 한번 볼까요? 세미파랄렐로그램이 주어지는 게 바로 이 MPC 부등식입니다. 그죠? 요거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또는 평면에 놓으면은 정확하게 이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평행사변형 법칙에서 부등식만 하나 바꿔놓는 그런 매트릭 스페이스를 갖다가 MPC 스페이스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학생들? 우리가 이제 평면을 딱 놓고, 두 점을, 세 점이 주어지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그죠? 평행사변형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바깥 네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 합하고 같다. 그런 게 평행사변형 법칙이다. 그죠? 그 개념을 이 일반적인 거리 이상 공간으로, 확장을 했는 게 부등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드 거리가 조금 커지는, 그런 매트릭 공간을 우리가 MPC 스페이스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MPC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세미파랄렐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도 승립하고 우리가 뭐 기하적인 측면으로 뭐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도 승립하는 아주 좋은, 그런 스페이스. 그죠? 그 일반적으로 리마리안, 매니폴드에서 이 심플리 커넥티드고 이 커베이지가 음이다. 양이 아니다 하는 개념을 이키버런트하게 쓰면은 세미파랄렐로그램하고 정확하게 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리마리안 매니폴드는 그 스무스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트릭 스페이스는 미분 구조가 없어요. 그죠? 아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MPC 부등식, 예, 요 부등식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 구조도 없고 그냥 단지 거리 개념만 있는 그런 스페이스인데 세미파랄렐로그램으로 승립하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관심 있는 건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로 이루어진 리마리안 공간입니다. 그죠? 저게 실제적으로 MPC 스페이스가 된다 하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MPC 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 뭐 디스턴스가 있으면은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면 항상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sum of distance를 했어, 스퀘어를 했어, 미니마이즈 하는 미니멈 밸류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저게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고 좋은 케이스는 유니크하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MPC 스페이스에서는 항상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하는 게 이 매트릭의 유니폼 컨벡시티에서 알려진 항상 저 값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다 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까 모노토니스 컨젝처를 아직 푸는 방법론을 이야기 안 했죠. 그렇게 1906년도에 이제 모노토니스 컨젝처가 제안되는데 해결을 못 하다가 2011년도에 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미인이 이제 인덕티브 미인인데 실제로 뭐 평면에서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입니다. 그 보면은 이변수에 대한 미인을 그냥 기하평균을 줍니다. XY 두 개의 지오대식 미들 중점. 자, 그럼 3변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느냐 하는 얘기죠. 3개짜리에서는. 두 개짜리의 미드 포인트를 정하고 세 번째하고 이 지오대식 라인을 생각해서 3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등분 앞에 잡힌 요 점을 주겠다 하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3분의 1이라 하는 게. 자, 세 점이 있다, 그죠? 세 점에 A, X1, X2, X3가 있다. 그러면은, 요 X1, X2에 중점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중점하고 X3점하고의 지오대식 라인에 3등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4등분을 해서 앞에 걸 선택하고.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대충, 인덕티브하게 이제 그렇게 정의되는 거죠. 근데 저걸 이제 평면기하에서 놓고 보면은, 딴 게 아니고, 산술평면. 시메트리는 안 되죠. 퍼뮤테이션에 인베레트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단점이죠, 사실. 단점이죠. 자, 그러면 이거 뭐 블랙보드 좀 이따 뭐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행렬로 보면은 각각이 아까 뭐 이변수에 대해서는 이 모노토니가 승립하니까 이걸 인덕티브에는 모노토니스트가 승립하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인덕션에서 디파인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인덕티브 미는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리마니언 공간을 하면은 인덕티브 미는 모노토니시티 한 성질을 가진다 하는 거 꽂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덕티브 미는 뭐냐? 자,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각 변의 이 변을 위에 보는 그 평면에서는 직선인데 매니폴드나 이런 거 보면 곡선이겠죠. 선생님이 스킬이 부족해서 곡선을 못 그렸습니다 지금. 그냥 곡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죠? X1하고 X2를 연결하는 선분은 항상 X2와 연결하는 중에 커브 중에서 제일 거리가 짧은 거리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인덕티미를 이 5개에 대한 인덕티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X1, X2하고 미드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S2가 그죠? 그 다음에 S3는 뭐더라? 지금 미드 포인트하고 X3하고의 지오데식 라인을 3등분 하는 거죠. 일단 3등분을 합시다. 3등분 해서 대충 3등분은 여기 있겠죠. 요 앞에 되는 걸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은 뭐냐? S3하고 X4를 다시 지오데식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4등분을 해요. 4등분. 해서 앞에 걸 씁니다. 그래서 S5가 실제적으로 X1, X2, X3, X4, X5 저 데이터 5개의 데이터의 인덕티브 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대충 알겠죠? 어떻게? 저기 실질적으로 평면에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산술 평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모으기 나옵니다. 자, 랜덤 모으기. 저는 뭐 확률론의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 학부 4학년 때 확률론을 배웠는데 너무나 땡땡이 맞춰가지고 학점도 없고 지금 C 맞고 이래가 참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모노토니시티 컨젝처를 푸는데 왜든지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확률론을 이용해서. 결국 제가 풀었는데 왜든지 확률론을 테크닉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랜덤 워크이 뭐고, 그다음에 과연 스타업이 했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상당히 뭐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하면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생각하면 주사위 노래입니다. 오늘 뭐 선생님이 돈 맞아 주셨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다 사와서 한번 던져볼 건데, 그죠? 자, 선생님, 여러분들이 주사위 형식을 다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주사위를 던집니다. 계속 던져. 그럼 모으는 값이 있죠. 그죠? 그러면 값 하나 놓을 때마다 우리의 데이터는 6개의 점들이 있는 거예요. 6개 점들이. 첫 번째 선생님이 던졌는데, 3이 나왔네? 그럼 세 번째, X3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딱 던지니까 4가 나왔다. 그럼 X4가 선택되죠. 그 X4를 넣는 게 아니고 X3하고 X4의 평균값을 냅니다. 산술 평균 같으면은 X3 더하기 X4를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매니폴드는 더하기가 연산이 없어요. 그죠? 없으면 뭐라? 웨이트도 평균이 있잖아요. 그죠? X3하고 X4에 미드 포인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 딱 던지니까 1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앞에 거 나왔는 거하고 X1을 하고 또 미를 취하는 거죠. 취하는데 인덕티브 미를 취합니다. 인덕티브 미는 숫자에 관계없이 디파인 됐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쌤이 처음에 주사위를 던지니까 3이 나왔어요. 그죠? 4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이 나왔어요. 그럼 X3, X4, X1에 대한 인덕티브 미를 스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가 나왔다. 그러면은 X3, X4, X1, X5에 대한 인덕티브를 네 번째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평면에서는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사위가 M이 6라 그러면 1, 2, 3, 4, 5, 6이 있다. 이걸 확률 공간을 만들면 어떻게? 1이 나타날 확률이 W1이다. 2가 나타날 확률이 W2다. M이 나타날 확률이 WM이다. W1하고 WM은 뭐다? 그냥 양의 값이고 더해서 더 1이 되는 probability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1부터 N까지 모아놓은 이 집합이 확률 공간이 되는 거죠. 이 확률 공간을 그냥 무한계 프로덕트로 생각합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1에서부터 M까지 모은 집합의 상의 시퀀스를 다 생각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 때려 놓으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주사위 때리는 거. 이게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하고 랜덤하고 스텀 세럼을 중요한 게 중에 하나로. 그래서 왜든지 간에 오메가락 하는 거는 주사위를 계속 뭐 한번 제가 한번 던지는 겁니다. 그죠? 던질 수 있는 게 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을 거다.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매저, 프로덕트 스페이스, 아버치 프로덕트 역시 매저 1이 되는 거는 이제 뭐 프라이빗 개념으로 쉽게 놓으시는 거고. 그러면은 주사위를 하나 해서 던졌을 때 그게 대응되는 인덕티민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계산하고 보면은 스터미 이야기가 결과가 뭐냐? 이 웨이티드 칼슘 평균으로 수렴하는 그런 랜덤 웍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을 정도로가 아니고 매자 1이다. 그런 얘기죠. 매자 1이다. 그런 얘기는 이거의 확률은 probability space니까 매자 1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 칼슘으로 수렴하지 않는 그런 랜덤 웍의 매자는 제로다. 하는 얘기죠. almost all로 수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값으로. 이게 이제 스터미 시절입니다. 저기는 우리가 평면 기하도 생각했는 게 아니고 그냥 MPC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싹 생각해가지고 이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알고 있는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를 갖다가 스톰이 이 MPC 스페이스로 확장했는 거죠. 뷰티풀합니다. 제가 봐라 뷰티풀합니다. 그죠? 대충 이래 거진 여러분이 던지면은 한 몇 명 빼놓고 거진 다 한 100번 던지면은 칼슘이 근처로 간다 하는 이야기죠. 근처로 간다. 증명은 뭐 생략해야 돼 당연히 어렵겠죠. 세럼이라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 모노토니시티 컨젝처가 2006년도에 나왔고 스톰의 논문이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톰의 결과는 우리 몰랐습니다. 그죠? 결국은 저하고 로슨 교수님이 풀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열의 모노토니시티 컨젝처 문제하고 프라빌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칼치의 스톰의 결과를 알았는 거죠. 발견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에 써먹었는 겁니다. 어떻게? 자, 두 개의 칼치 평균 값이 있습니다. 그죠? 칼치 평균이 웨이트가 전부 다 이분하신 거하고, 자, 그러면은 아까 스톰의 결과가 뭐더라? 뭐 줄 때마다 이 픽스 되면은 여기로 수렴하는 오메가가 선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선택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Y1부터 해서 YM을 또 잡았다 생각하면 또 이 칼슘을 수렴하는 게 또 오메가 프라임이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매자가 1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W를 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오메가를. 매자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X1부터 XM 놓고 이걸로 수렴하는 오메가가 잡히고, 그 다음에 Y1부터 해서 YM이 주어졌을 때 또 오메가 프라임이 잡힐 것인데, 이거에 수렴하는 게 매자 1로 맞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오메가를 잡아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인덕티민을 비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인덕티민. 자, 아까 인덕티민은 모노토니시티가 성립했다 그랬어요. 그죠? 또 모노토니시티 성립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이 붙었기 때문에 이 리미트 값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부등식이. 그래서 이 심플하게 횡렬에 대한 모노토니시티 프로그램을 컨젝처를 갖다가 스톰에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를 써서 해결했다. 저 페이퍼의 이제 메인 결과고, 나머지 뭐 두 개, 세 개는 그냥 사소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을 이야기할 건데, 자, 이거는 제가 뭐 수학적으로 순수하는 사람인데 좀 시간 날 때마다 이래 응용 수학에도 따라가 보고, 그런데 이제 응용적인 마인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다이스 모노토니스 컨젝처를 그냥 탈고를 홍콩에서 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뭐 그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탁 하면서 정말 좋잖아요, 기분이. 그죠?
또 뭔가 찝찝한 거야. 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수렴하는 게 almost all로 수렴하는데 구체적인 게 뭐냐. 매자 1만큼 그 집 모두 다 almost all로 이 값을 수렴하는데 특별 하나를 찾아라. 이게 응용적인 마인드죠. 왜냐 그러면은 뭐가 뭐 theory가 이게 존재한다. 수학의 이제 어떤 개념하면 뭐 해서 이거는 존재한다. 완벽한 이론이죠. 응용학 측면에 보면 이게 뭐냐 이거지 사실. 뭐냐 이거지.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이게 뭐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문제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기죠. 이 칼질 평균으로 수렴하는 거는 almost everywhere 수렴한다. 근데 거기서 특별한 게 뭐냐, 이게. 답을 못 하는 거지. 상당히 내추럴한 문제죠, 그죠?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공개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또 딴 분이 이걸 풀었어요.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웨이트가 이분할 때, 어느 웨이트도 계십니다, 그죠? n분의 1, n분의 1로 이제 프로바빌리티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부정이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랜덤 워크를 찾아야 돼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무수히 많은 게 이걸 수렴하는 거 되어 있는데, 웨이트가, 언웨이트드 같으면은, 내추럴하게 생각했는 게, 1, 2, 3, 4, 던질 때마다 던지는데, 처음에 딱 던질 때 1 나타나고, 2 나타나고, 3, 4, M 나타나고, 그 다음에 1, 2, 3, 4, M. 피리어드이죠. 그죠?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게 정확하게, 칼슘민으로 수렴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생각이 있었는 거죠. 자, 주사위를 여러 군데 막 던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렴하는데 어떤 게, 첫 번째 던지면 1, 두 번째 던지면 2, 세 번째 던지면 3, M 번째 던지면 M. M 플러스 1은 다시 1, 2, 3, 4. 피리오디칼리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주사위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게 아닐까 하면서 컴퓨터를 돌려봤어요. 수렴하는 거라. 근데 설명도 뭐 하는 거예요. 수렴 속도는 늦지만, 이게 이제 노다에서 컨젝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almost all이지만, 문제점은 구체적인 랜덤워크를, 수렴하는 랜덤워크를 잡아낼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모순적인 거죠. 그게 확률의 모호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잖아. 그게 디터미니스틱 랜덤워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오메가락 하는 걸 갖다가 n번째 여러분을 주사위에 던졌다면, n을, n바인데 n바를 뭐냐 하면 모듈 n에서 뜨거나 나머지입니다.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랜덤워크가 칼슘면으로 수렴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돌려보면 수렴하고. 이게 이제 우리 보면 노다에서 컨젝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n 이퀄 3일 때 한번 봤어요. n 3일 때 이제 이 인덕티브 면을 계산하면 첫 번째는 x1이고, 그죠? s2는 x1은 샵 x2고, 그 다음에 s3는 앞에 거에, 하고, 세 번째 x3하고, 3분의 1 되는 점이죠. 이렇게 하면 6개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평면 기하로 딱 놓고 이걸 스텝을 보면은 이거예요. 그죠? 첫 번째 x1, 평면에서는 중점이 산술 평균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산술적인 평면, 기하로 보고 계산을 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자, x1이 하나가 피리오디컬리 다시 나오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두 개의 x1의 나머지 어디션. 그걸 4로 나눕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 여기 x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돌리면 x1, x2, x3. 이 값이 중복대가 나오네. 그죠? 여기. 결국에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컨셉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표현 평균이고, 결국 수렴하는 게 이게 모 평균이잖아요. 그죠? 이거 맞다. 우리가 생각하면 맞다. 이야기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맞는데, 대충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컨셉 법칙을 이용하면 수렴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평면 기하가 아니죠. MPG 스페이스다.
그래서 이 바티아하고 칼란디크가 2012년에 그 저희 페이퍼를 보고 컨셉 붙이는 거 너무 어렵다. 사실 솔직히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실수에 대한 컨셉 법칙도 아니고 MPC 공과사에 컨셉 법칙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듀비스한 거죠. 다우트블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 그러면 위클 오브 라지 넘버를 해서 이 카운팅으로 해서 증명을 했어요. 우리 걸 보고. 그래서 이 했는 게 이제 맥어널런의 페이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홀브룩이 이제 이 노다이스 컨젝처를 언웨이티드 케이스에 풀었는데 테크닉이 상당히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 그러면은 매트릭스 아나리시스 테크닉도 썼고, 그 다음에 미분 구조도 썼고, 페이퍼 상당히 이제 길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 노다이스 컨젝처는 제가 캐신을 던지는데 바티하고 이런 분들이 또 공개석상에서 이런 문제 좋은 문제 다 하니까 이제 홀브룩이 한 1년 만에 이제 풀어보는 거죠. 아주 이제 그 확률론 개념을 쓰지 않고. 그 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일반적인 MPC 공간상에서 노다이스 세럼을 익스텐드 하는 거는 당연한 문제다. 이래서 이제 공적으로 노다이스 컨젝처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는 확률에서 나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칼슘면을 계산할 때는 확률 개념이 필요 없이 그냥 디터미니스트하게 이게 수렴하겠냐 하는 문제니까 확률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 미콜라 이 헝가리 젊은 수학자인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뭐 웨이트드 랜덤워까지도 이제 이 해결 웨이트드 있는 케이스도 이제 해결을 했는 거. 그걸 잠시 이야기를 하면은 스타팅 포인트는 그냥 A1 같습니다. 그럼 A2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A1하고 A2를 저렇게 웨이트로 거는 거죠. 웨이트는 이제 W가 주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해든지 간에 이걸 디파인 하면은 그래서 SK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웨이트를 쭉 풀어놓으면 피로리컬이 W1부터 해가 WM, W1부터 M. K 번째를 딱 끊으면은 이걸 다 더했는 값하고, 그 다음에 그 K 번째 해당된 값, 레시오죠.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웨이트드 칼슘면으로 수렴한다. 하는 걸 이제, 밝히는 게 이제 메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미분 구조도 필요 없고, 그냥 시퀀스 하나를 디파인해서 그냥 이걸로 수렴하는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했는 거죠. 여기 이제 쓰인 테크닉이 이제 뭐 확률 쪽에서 뭐 베리언스 인커렉 되고, 저는 뭐 멀티 베리어블 세미 파라렐로그램 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이 이니퀄리티가 결정적으로 증명 과정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왜든지 간에 확률로랑 관계없이 이런 시퀀스를 하나를 디파인해서 수렴하도록 하는 걸 봐야죠. 그죠? 그 선생님은 거꾸로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를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랜덤워크 하나 주어지면은 저기서는 피리오디컬 나타나죠. A1부터 A2 해서 A 해서 피리오디컬 나타납니다. 그죠? 저걸 모디파이를 하면은 뭐로부터 이 랜덤워크로부터 하면은 이 랜덤워크에 디펜딩 하는 그런 SKW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almost everywhere로 웨이트드 칼슘면으로 수렴하겠냐 하는 영문제를 떠지는 겁니다. 이건 프로바빌티에서 안 알려져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에 어떤 웨이트드 버전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는 한번 끝내고, 그다음 한 5분 동안에 뭐 서머리 겸 좀 원래 했는 그걸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칼슘 평균에 대해서. 칼슘 평균은 리마리안 트레이스 매틱에 대한 리스트 스퀘어 민 프로블럼이다. 심플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입니다. 그죠? 근데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저런 문제를 풀 때 대충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가 제로 되는 게 유니크한 솔루션이 아닐까 하는 거는 당연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디스턴트 펑션을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밑에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KE라고 하는 칼슘 이퀘이션을 나옵니다. 결국은
저 최적화 문제의 유니크한 미니마이저가 결국은 저 비선형 방정식의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나타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미분 강할 함수, 이제 원베리어블 함수가 있을 때, 리얼 베더 펑션이 있을 때, 그 함수의 미니마이저 왜고요? 일단 미분해가지고 0되는 점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리마니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제로가 돼요. 베니싱 하는 포인트를 찾으면 정확하게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자, 그러면 저건 최적화 문제, 오형 문제나 밑에 거는 비선형 방정식, 행렬 방정식 문제로 태어난다 하는 얘기죠. 뭔가 어느 게 보기 좋아요? 좀 더 공격하기가 비선형 행렬 방정식, 이게 좀 공격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출 평균에 대한 뉴메리컬 메소드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칼출 이퀘이션을 보고 뭐 최적화의 기본 툴은 다 쓰이는 거죠. 뭐 수제적 기법, 뉴턴 메소드라든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든지 그다음에 이트레이트 메소드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스무스 스트럭처에 이제 디펜드 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항을 그냥 저희들은 제가 모노토니식 컨젝 이런 거는 이제 파지티브, 데피니트 행렬로 했는데 또 수학자들은 또 요한천이 아니고 또 무한천까지 이제 이걸 원하는 거죠. 행렬을 하는 거는 그냥 n-dimensional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힐버트 공간을 올리면 힐버트 스페이스 상에 바운디드 오퍼레이터 하면 오퍼레이터 개념 나갑니다. 그죠? 무한정에서. 그러면 힐버트 공간 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또 파지티브 데피니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내추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75년대에 실질적으로 이 오퍼레이터 미인이라든지 그러면 수리무리 쪽에서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기하 평균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오퍼레이터에 대한 기하 평균, 아까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에서 보인 그 기하 평균을 제시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쿠브 엔더 시리의 오퍼레이터 미인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변수 오퍼레이터 미인에 대한 연구가 애널리틱 펑션, 컴플렉스 애널리틱 펑션 시리하고 연결돼서 상당히 이제 70년대에 각광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이변수 오퍼레이터 미인을 N변수로 확장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했는 거죠. 안 되는 게 뭐냐? 산술 평균은 2변수는 3변수까지 4변수, 5변수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행렬 기하 평균에 대해서는 오퍼레이터 기하 평균에 대해서는 N변수로 확장하는 문제는 계속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견되는 게 ALM이고 그 다음에 또 대항모로 나타나는 게 칼출 미인입니다. 그래서 N변수의 기하 평균을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40년 가까이 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개념은 어디서 나타나냐? 뭐 통계 또는 퀀텀 시리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 차원의 매트릭스 개념을 오퍼레이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한 차원의 결과들, 뭐 모노토니식 결과 또는 노다이트 세럼 이런 게 무한 차원 확정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느냐? KM이 없어요. KM이. KM은 뭐냐? 리마니언 트레이스 매트릭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미를 생각했잖아. 근데 리마니언 트레이스 매트릭이 뭐더라? 뭐뭐의 아이겐밸류들의 로우 값을 취해서 서메이션에서 2분의 1승 하는 건데 무한차원 넘어가면 아이겐밸류 유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마니언 트레이스 매트릭 하는 개념조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칼출 방정식 리스트 스퀘어 미닉 하는 이퀘이션 자체가 무한 차원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무한 차원에서는. 근데 아이디어 그죠? 칼출 이퀘이션이 있다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였죠. 유한 차원에서 중요한 이론들이 쉽게는 확장이 안 된다. 무한 차원은 뭐 때문에? 음의 공유로 갖는 그런 기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운 좋게도 칼철 방정식은 그래도 무한 차원에서는 살아남아 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우리 로슨 교수하고 제가 무한 차원에서도 역시 제 칼철 방정식은 항상 유니크한 포지티브 데피니트 솔루션이 있더라 하는 거, 존재성과 유일성을 증명해낸 거죠. 존재성과 유일성이 있으니까 유한 차원처럼 해서 이 해를 갖다가 칼철 평균으로 부르자. 이러고 이제 프로퍼티를 다 찾았죠. ALM 액션으로 다 만족하더라. 이걸 체크했고. 결국은 결론이 뭐냐. 그냥 1970년 중반부터 나타난 다변수 기하 평균을 어떻게 저해하겠냐 하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다이스 컨젝처 하는 문제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률 이론이 없으니까 MPC 공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도 저 칼철 방정식 솔루션을 읽고 다시 한 번 더 노다이스 컨젝션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저 칼철 방정식 솔루션으로 수렴하는 아까 피리오디컬 랜덤워크 있었죠. 그죠? 그거는 당연히 디파인 됩니다. 그죠? 무한 차원에서도 피리오디컬 랜덤워크이 즉 칼철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수렴하겠냐 하는 문제는 또 생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무한 차원에서 노다이스 컨젝처로 풀어보고 싶고, 만약에 이게 풀리면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것처럼 신은 하나님은 주사위 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고, 폴 브룩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다이싱, 롤링 다이스 하는 개념이 필요 없다. 뭐에 대해서? 칼슘 민에 대한 행렬에 대한 칼슘 민을 계산하는 데,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데는 그냥 확률론 개념이 필요 없다. 그냥 막바로 디터미니스틱한 게 풀려진다면. 그래서 저는 향후에 좀 저 문제를 좀 더 공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생들 중에 관심이 있으면은 다양한 문제가 제가 앞으로 할게 스무스 메소드하고 결정적으로 뉴메리컬 메소드가 제가 했는 피리오디컬 이거 했는 거는 수렴성이 서브니리랍니다. 우리 이창호 선생님 서브니리 같으면 이건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상당히 느려요. 컴퓨터 돌리면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값이 계산되고 소수점 열지점. 상당히 안 좋지만도 소수점 열지까지 정확한 값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응용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건 안 되죠. 최소한 쿼드래틱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거는 메소드가 발견되는데 거진다 almost all이 뭐냐? 그 로컬 컨버전스입니다. 그 데이터가 행렬 ABC가 이렇게 풀렸다. 이러면 그 메소드가 안 적용이 안 될 거죠. 그걸 글로벌 컨버전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거, 빠르기. 이런 수렴을 하는 그런 메소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이 좀 중요한데, 아까도 물었지만, 학생이 물었지만, ALM 평균도 있고, 칼슘면도 있다. 두 개 다 10가지 평균을 만족한다. 근데 이게 틀리다. 하는 게, 이 누메리컬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죠. 2x2 행렬 3개 딱 가져와서, 하나는 ALM 평균을 계산하고, 하나는 칼슘면 평균을 계산합니다. 틀려요. 그 틀리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틀리다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다 봅니다. 컴퓨터로 계산해서 틀리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틀리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컴프레스 발표할 때마다 그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자, 아까 ALM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을 놓고 내부적으로 삼각형 만들어서 수렴하는 값을 ALM 평균이라고 그랬다. 그죠? 이 칼슘 평균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로 돌리면 틀리다. 소수점 한 4째 자리에서부터 틀려집니다. 틀려지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과연 두 개의 평균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프루프가 아직 없습니다. 행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MPC 스페이스, 예를 들어가, 아까 국내에 얘기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MPC 스페이스가 이 산발에서 나옵니다. 이 작대기 세 개를 놓고, 여기 디스턴을 주는데 어떻게? 이 점하고 이 점 가는 거리는 요거 더하기 요래 가는 거. 이게 아주 심플한, 그 MPC 공간 내 예입니다. 거기에서 칼슘 평균하고 ALM 평균을 딱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모노토니식 컨젝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비록 행렬에서 나왔지만,
기본적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익스텐션이라든지 일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MPC 공간의 스트럭처를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문제는 MPC 공간상에서는 수학적 틀딱 하는 건 답이 나오는데 스페셜 example 행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재밌는 게 이 폴리제닉 추리인데, 이거는 좀 설명이 그렇지만 이거는 뭐 컴비네투스 개념도 걸려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DNA 연기배열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관심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왜 인덕티브 미널 하는, 인덕티브 미널을 이렇게 오각형 놓고 인덕티브 미널 소개했는데, 왜 인덕티브 미널이 되게 큰 수의 법칙에서 나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니까요. 스튜어트는 인덕티브 미널을 정의해서 그거에 almost everywhere 칼출 평균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증명을 끄집었는데, 왜 인덕티브 미널을 하는 개념을 생각했을까 하는 거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평균을 해서 또 랜덤 워크를 평균 값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다이스를 딱 던져서 놓을 때마다 그게 값을 놓을 건데, 거기에 어떤 평균을 재겠냐 하는 문제는 스튜어트 인덕티브 미널을 재는 거고, 저는 딴 평균이 있으면 딴 평균을 재겠다는 얘기죠. 그 플러스로 가면 저게 수렴하겠느냐 안 하겠냐 문제부터,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평균이 또 뭐냐 하는 문제. 그게 이제 1980년도에 저 두 분이 조금 생각했는 게 좀 확률 낮자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어떤 개념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제일 마지막 문제에 매달리고 싶습니다. 무한 차원의 노다이스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뭐 준비했는 거 여기까지고.